메디케이드를 사용하고 난 후에 리커버리, 메디케이드가 회수하는 문제는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으면은 메디케이드 회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 편지가 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80이 넘은 부부로 뉴저지 자택에 살고 있고 은행의 저축도 15여만 불 정도 있습니다. 노후 계획을 위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캘리포니아의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과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경우에 사후에 메디케이드 회수에도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트러스트의 종류와 또 어떤 트러스트를 택해야 하는지 또 사후에 메디케이드 회수 또는 트러스트를 꼭 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한 2, 3주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설명을 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는 리빙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리커버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 놓으니까 다른 스테이트에서도 조금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 온 건데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메디케이드하고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트러스트는 종류가 많습니다. 트러스트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산으로 양도해주는 그런 법률 제도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그 재산이 그 트러스트를 제공하는 자 입장에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를 해놓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도 상속이지만은 재산 상속을 하고 난 후에 메디케이드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 상속자를 그랜토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트러스토라고 그러는데 용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트러스트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트러스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을 사람들 베네피시아리라고 그럽니다. 받을 사람들이 용어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두시고요. 그 트러스트의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스테이트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사는 동안은 재산을 관리하다가 죽고 나면은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가는 그런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이 리빙 트러스트는 리버커블 트러스트가 있고 일리버커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리버커블 트러스트는 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취소도 가능하고 변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상속인이 소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도 상속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런 트러스트입니다. 그 리버커블 트러스트인데 그리고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입니다. 이 취소 불능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일단 상속인이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고 나면은 변경을 못 합니다. 취소도 못하고 자기 재산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부동산 세금을 물을 경우도 있고 안 물을 경우도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일명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티브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로부터 보호를 받는 트러스트입니다. 일명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트러스트가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는 상속을 받을 사람, 비상속인이 영구 장애인일 경우에
사전에 설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유산이 되도록 설정해 주잖아요. 네. 네, 디세빌리티에게. 그것을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을 풀에다 넣어놓고 트러스트를 한을 해줄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을, 부동산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어서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재산은 네가 가져라 하고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고, 그 다음에 테스타멘터리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타멘터리 트러스트는 그 우위를 만약에 부모가 남긴다고 그러면은 그 재산의 일부는 뭐 아들, 일부는 딸, 뭐 이런 사람한테 재산이 상속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우일, 유서에 포함되는 유서와 함께 설정이 되는 트러스트입니다. 그걸 테스타멘터리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풀에다 넣어놓고, 너는 10만 불, 너는 20만 불, 이런 식으로 풀을 설정을 해서 트러스트로 설정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aritable trust. 이거는 자선기관에다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charitable trust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모든 트러스트들은 트러스트를 설정하면서 메디케이드에 해당 관련이 돼서 하는 거란다면은 모두가 다 5-year back check에 해당이 됩니다. 5년 룩백, 5년을 소급해서 돌아보는 그런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정을 해놓고 5년을 기다려야만이 메디케이드 혜택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리버커블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또는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고 5년 5-year back check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본인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위해서 유산을 설정을 한다면은 5년을 반드시 기억하고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내는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산이 많아서 뭐 건물이 2개, 3개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재산들을 나눠주는, 상속을 해주는, 그럴 때는 이제 트러스트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자기가 사는 집과 은행에 세이빙 좀 있는 거, 그것만 있을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가 만약에 산다면은 두 부부 그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베네피샤리가 되겠죠. 네. 보호해주는 메디케이드 법이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스파우스al impoverishment 룰이라고,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그 스파우스가 재산의 일부를 양도받고, 이제 한쪽이 영돌성으로 갈 경우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이 줄어들면은, 인컴이 없으면 이제 두 부부 살 때는 인컴이 괜찮은데 한 분이 양농 가면 양돈 가는 사람이 자기 인컴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사람은 인컴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생활이 곤란해져 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그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그런 법. 이게 이제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일정한 액수를 보호하는 거를 그 커뮤니티 스파우스 리소스 얼라우언스라고 그럽니다. 대개의 경우 최소한 31,000불에서부터 154,000불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보다 더 돈이 더 많을 때는 방법을 또 달리해야 되지만은 그 이내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있게 되면은 그 집은 자동적으로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네.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보조해주는 법이 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 Allowance라고 그러는데 네. MMMNA. 이것도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그 한쪽이 널싱홈 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그 생활비를 보충해 줍니다.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이 미니멈 생활 보장 액수가 2,555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은 3,400불 되는 그런 스테이트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활 보장이 됩니다. 그럼 메디케이드에서 이제 생활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 법률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 다 공이 적용을 합니다. 네.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살면서 집 가지고 있고 은행 세이빙 좀 있고 이런 거 가지고 트러스트를 그 상속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해도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니까 참고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나중에 노후에 살 때 생활비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한쪽이 널싱홈을 갚아버리니까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집에 리버스 몰게지를 활용을 해서 생활비를 보충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법적으로 다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살고 복잡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트러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를 참고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뉴저지의 경우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스테이트 다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하고의 그 혼동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이드를 사용하고 난 후에 리커버리, 메디케이드가 회수하는 문제는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으면은 메디케이드 회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영구적으로 완전히 그 베네피시아리한테로 재산이 상속돼 버린 거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리커버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메디케이드 리커버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그 점이 캘리포니아하고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이드를 롱텀페어나 또는 모든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재산을 보질 않잖아요. 때문에 나중에 메디케이드를 쓰다가 돌아가신 후에 메디케이드가 회수를 할 때도 리버커블, 일리버커블 상관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그 다른 점이죠. 그런 점을 혼동을 말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욕과 뉴저지 또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란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트러스트는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가 변호사를 반드시 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트러스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사람이 누구의 와이프다 또 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법적인 기록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호적 등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호적 등본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와이프인지 이 상속받아야 할 아들이 진짜 아들인지 이런 걸 구분이 잘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속 문제를 관리해주는, 법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그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베이트를 변호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네.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트러스트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변호사들이 트러스티가 됩니다.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은 상속 액수에 따라서 1%, 2% 이렇게 변호사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트러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파우스알 인포블스멘트 룰, 재산이나 또는 생활비가 보장된 메디케이드에서 보장받는 그걸 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죠. 그건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트러스트에 대한 거에서 자세히 들으셨는데요. 만약에 내가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AWCA에 전화 주셔서 또 문의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